안녕하세요. 앞으로 연재될 배포 강의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배포 강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앱을 개발하고 쿠버네티스에 올리기까지 배포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배포에는 여러 단계의 스텝들이 있어요. 이 스텝들의 자세한 내용들은 차차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스텝들의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쿠버네티스에 배포하기 위한 헬름이 있습니다. 앞에 헬름 편의 강의는 헬름 자체적으로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봤다면 이번 배포 편에서는 전체 배포 흐름에 있어서 헬름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다룰 건데요. 배포 상황에 따라 헬름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는지 그리고 배포의 어느 부분이 변경이 되었을 때 헬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개발부터 배포까지 간단한 샘플 코드를 만들어 보면서 전체적인 배포 실습을 해보는 강의를 만들 예정이고요. 참고로 제가 강의를 만들 시간이 새벽 시간밖에 없어서 진도가 좀 느릴 수 있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계속 진행할 내용들을 설명드리면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건데 개발 언어는 자바의 오픈JDK를 사용하고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부트 그리고 개발 툴은 스프링 툴 전용의 이클립스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배포에 대해서 이렇게 어디에 배포할 것인가나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그리고 배포 시 고려 요소는 이라는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기존 배포 파이프라인에 컨테이너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음 장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먼저 배포에 있어 어디에 배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컨테이너를 편하게 관리해주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에 배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오케스트레이터의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 개가 있지만 다른 건 고민해 볼 필요 없이 현재는 쿠버네티스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어쩌면 아파치의 메소스가 유일하게 비벼볼 만한 큰 규모의 오케스트레이터인데 쿠버네티스가 컨테이너를 위한 컨테이너 런타임이 돌아가는 환경에서 동작하는 오케스트레이터라면 아파치 메소스는 기존 VM이나 베어메탈 환경에서 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오케스트레이터예요. 아파치에서는 컨테이너에만 한정되지 않은 앱에 대해서 배포나 스케일링 그리고 통합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오케스트레이터가 있는 거고 이 오케스트레이터에 컨테이너까지 관리를 하려면 추가적으로 메라톤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설치해줘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도커에서 진행 중인 도커 스웜은 도커 런타임을 기반으로 돌아가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터인데 성능도 좋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쿠버네티스에 비교하면 기능적인 면이나 커뮤니티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긴 해요. 그래도 쉽고 강력하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에서 빨리 적용해서 쓰기 유리한 편이고요. 그리고 데브옵스 오픈소스 기업인 헬시스코프라는 회사에서 만든 노마드라는 오케스트레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기준으로 오케스트레이터에는 여러 OS들 위에 각각의 컨테이너 런타임이 있는 환경 위에서 동작을 해요. 컨테이너 런타임의 역할은 자기 OS 위에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관리를 해주는 역할이고 오케스트레이터는 각각의 OS 위에 있는 컨테이너 런타임들을 컨트롤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컨테이너 런타임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대체적으로 리눅스 기반의 OS에서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대략 이런 리눅스 OS들이 있고 이 OS와 컨테이너 런타임을 묶어서는 뒤에 배경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일단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 넘어가고 이런 구조를 통해서 오케스트레이터가 구성이 되는데 오케스트레이터에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서버에 직접 설치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쉽게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관리하도록 만들어진 상품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현재 이런 메이저 클라우드에서 쿠버네티스 상품이 서비스되고 있고 구글은 GKE라고 해서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AWS는 엘라스틱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해서 EKS라고 부르고 애저에서는 AKS인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재 1년 반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NKS라고 해서 네이버 쿠버네티스 서비스도 있고요. 다음으로 서버에 직접 설치할 때는 하나의 오케스트레이터를 구성하려면 여러 대의 물리 서버가 필요한데
만약 한 대의 성능 좋은 서버가 있다면 버추얼 머신을 활용할 수가 있고, 실제 물리적인 서버에는 호스트 OS로 운영 체제를 설치하고 버추얼 머신을 만들어지는 도구인 하이퍼바이저들을 이용해서 VM을 만들어요. 그리고 생성된 VM에 게스트 OS를 설치해서 이 VM들을 가지고 오케스트레이터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설치 기반의 플랫폼인 오픈시프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버에서 쿠버네티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기에 회사마다 보안이나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전산센터에 서버를 설치하고 써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픈시프트는 이런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 중 하나예요. 그리고 레드햇 제품이라 레드햇 OS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된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터가 구축이 됩니다.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나 플랫폼들을 사용하면 좋은 이유가, 만약 인프라를 잘 모르는 사람이 컨테이너나 쿠버네티스를 접했을 때 앱을 컨테이너에 올리고 쿠버네티스만 공부하면 컨테이너 인프라를 쉽게 관리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직접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할 경우 물리 서버에 쿠버네티스만 설치하면 끝이 아니거든요. 스토리지나 네트워크에 대한 인프라 지식과 로깅과 모니터링 영역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이런 걸 다 직접 구축하고 쿠버네티스 연동까지 잘 해야 되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나 플랫폼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를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디에 배포할 것인가에 대한 배경 설명이었고, 이 그림에서 제가 배포 강의에서 배포할 환경은 이렇게 돼요. OS는 CentOS에 컨테이너 런타임으로는 도커가 올라가고, 이 위에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터가 돌아가는 구성이고요. 오른쪽에 이 OS가 윈도우 서버에서 버추얼박스를 이용해서 만든 VM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어디에 배포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음으로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명의 개발자가 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려면 공통 코드를 관리할 별도의 코드 저장소가 필요해요. 대표적으로 GitHub가 있죠. 회사에서 프라이빗하게 쓰려면 GitLab을 설치해서 쓰면 되고요. 기본 개념은 최종적으로 병합될 마스터 코드 영역이 있고, 개개인은 마스터 코드를 복사해서 브랜치 영역을 만들고 여기에 자신의 개발 코드를 올리다가 최종적으로 마스터에 병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브랜치가 마스터에 병합되기 전에 충분한 검증과 테스트가 됐는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합 시에 코드 리뷰를 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브랜치에서 개발한 기능들이 잘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새로 개발할 기능들로 인해서 기존 기능들의 영향은 없는지 테스트가 돼야겠죠. 얼마나 많은 테스트 코드를 넣는지는 개개인의 역량에 달렸고, 테스트를 매번 수동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라 이걸 자동화도 시켜줘야 됩니다. 많은 자동화 도구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JUnit이나 모키토와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테스트가 되려면 일단 소스 코드가 빌드가 돼야 돼요. 빌드는 내 개발 코드와 이 코드에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들을 패키징해서 앱으로서 실행이 가능한 파일로 만들어주는 건데, 라이브러리는 그래들이나 메이븐이라는 도구가 내 코드에 정의된 내역을 가지고 저장소에서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저장소는 대표적으로 메이븐 아파치가 있고요. 이것도 사내에서 프라이빗하게 관리를 하려면 넥서스라는 걸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럼 이런 그림으로 내부적으로 빌드를 시켜서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테스트는 개발자가 브랜치에 커밋을 할 때마다 하게끔 할 수도 있고, 브랜치가 마스터에 머지되는 시점에 하게끔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전체적인 걸 해주는 자동화 툴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GitHub 액션스가 있고, 프라이빗에서는 대부분 젠킨스를 사용하죠. 그리고 이런 자동화 툴이 해주는 역할로 최종 마스터 소스를 서버에 배포도 해줘요. 배포 서버에서 앱이 실행되기 위한 기본 구조를 보면, 기본적으로 물리 서버에 OS가 깔려 있고, 개발 러너에 따라 그 개발 러너를 실행해주는 런타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런타임에 의해 바로 앱이 돌아가기도 하지만, 여러 앱을 올리거나 앱에서 사용되는 트래픽이나 트랜잭션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앱들을 와스 위에 올리는 게 좋죠. 그래서 통상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배포 서버에 자동화 툴이 내 소스 코드와 라이브러리들이 들어있는 패키지를 배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그림을 기준으로 여기까지가 CI라고 말하고, CI의 목표는 개개인의 브랜치 코드가
공통으로 사용되는 마스터 코드에 안정적으로 병합되는 걸 자동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이 CD인데 CD의 목적은 마스터 코드를 배포 서버에 배포하는 건데 배포 서버도 사실 여러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배포 시점에 코드 테스트를 또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존 전체적인 CI/CD는 이런 형태로 돌아가요. 이제 여기서 이 강의에서 진행될 흐름은 퍼블릭 GitHub를 사용해서 개발 코드가 마스터에 바로 올라가고 빌드 도구는 그레드를 사용해서 퍼블릭 저장소인 아파치 메이븐에서 라이브러리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 강의의 목적이 이 다음부터 설명드릴 컨테이너 배포 파이프라인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최대한 간소화가 되고 별도의 테스트 코드도 없어요. 그리고 빌드와 배포는 젠킨스를 통해서 하게 될 거고요. 배포 환경은 아까 전에 어디에 배포할 것인가에서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따 다시 또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존에 해왔던 배포 방식이었고 지금까지 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이라 혹시 여기까지 보면서 머리가 복잡해지신 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보시면 좋고요. 만약 개발자라면 여기까지 편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여기서 컨테이너 환경을 적용하게 됐을 때 이 부분에 컨테이너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들어가고요. 컨테이너 환경에서 이 앱이 돌아가려면 WAS와 런타임을 같이 포함해서 파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이 파드가 돌아가려면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환경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배포 서버에 컨테이너를 배포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어디에 배포할 것인가에서 뒤에서 설명드린다고 하고 넘어갔던 OS와 컨테이너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최초 리눅스에는 CPU나 메모리, 그리고 그룹 등 각각의 자원들을 격리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컨테이너는 이런 기술들을 쉽게 쓸 수 있도록 패키지화시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눅스 운영체제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 배포판 OS들이 생겨납니다. 데미안이라는 리눅스가 가장 빨리 유명해졌고 이게 현재까지도 점유율이 2위 정도는 돼요. 그리고 이 데미안을 기반으로 유분투가 만들어졌고 이게 현재 점유율 1위예요. 이 둘이 퍼블릭 리눅스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기업용으로는 레드햇 리눅스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 이건 기술 지원이 되는 상용판이고요. 레드햇에서 오픈 커뮤니티용으로는 CentOS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초 리눅스 커널을 가지고 배포판 OS들의 줄기가 크게 레드햇 계열과 데미안 계열로 나눠지고요. 이 두 계열은 명령어들이 좀 달라서 쿠버네티스 사이트에서도 클러스터를 설치하는 방법에 이 두 계열에 따라 각각 명령이 다른 설치 가이드가 있어요. 그럼 이제 컨테이너 런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흔히 이런 로고들을 컨테이너 런타임으로 많이들 보셨을 텐데 먼저 도커가 리눅스의 자원 격리 기술을 가지고 컨테이너라는 걸 만들어주는 기술로 각광받았고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컨테이너 런타임이죠. RKT는 뭐냐면 배포판 OS 중 하나로 코어 OS라고 해서 컨테이너를 위한 최적화된 전용 리눅스도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것도 오픈 리눅스고요. 여기서 주력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런타임이 RKT라고 해서 로켓 컨테이너라고도 부릅니다. 이렇게 컨테이너 런타임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다 보니 리눅스 재단에서는 이 컨테이너라는 거에 대한 표준을 정해서 누가 어떻게 만들더라도 표준은 지키도록 했고 이게 OCI라고 해서 오픈 컨테이너 인티에이티브의 약자예요. 도커에서는 컨테이너 D라고 해서 이 OCI 표준에 맞춰서 도커 기능을 경량화한 컨테이너 런타임을 만들고 이걸 CNCF에 오픈소스로 기증합니다. 그리고 크라이오는 레드햇에서 이 OCI 표준에서 만든 컨테이너 런타임이고요. 한편 코어 OS는 레드햇에 인수된 상태고 현재 페도라 OS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가 컨테이너와 OS에 대한 간략한 히스토리였고 이제 본격적으로 컨테이너로 인해서 추가되는 배포 흐름을 설명드릴 건데 현재 이 상태로 젠킨스를 이용해서 GitHub에 있는 소스를 가져오고요. 이걸 빌드까지 한 파일을 가지고 이제 컨테이너를 만들어주기 위한 빌드라는 걸 해줘야 돼요. 컨테이너 빌드 도구로는 도커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걸 컨테이너 저장소라는 곳에 푸시를 해놓습니다.
컨테이너 저장소에는 퍼블릭으로는 도커 허브가 있고 프라이빗으로는 도커 레지스트리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컨테이너 배포라고 해서 쿠버네티스 오케스트레이터에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때 쿠버네티스에서 리소스를 배포하기 위한 툴로 kubectl을 사용해요. 그러면 쿠버네티스는 리소스 생성 요청을 받아서 파드를 생성하는데 파드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저장소로부터 컨테이너를 다운로드 받아요. 다시 보면 컨테이너 빌드는 최종 배포될 이 앱과 WAS 그리고 런타임을 묶어서 컨테이너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컨테이너를 저장소에 올리는 과정이고요. 컨테이너 배포는 쿠버네티스에 파드를 만들라는 명령을 날리면 쿠버네티스가 파드를 만들면서 컨테이너 저장소에서 컨테이너를 다운받는 과정이에요. 다음으로 제가 헬름 강의 개요에서 헬름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는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배포를 kubectl 대신 헬름을 사용하게 됐을 때 파이프라인도 추가를 시켜보면 헬름 차트 저장소로는 퍼블릭으로는 아티팩트 허브가 있고 프라이빗으로는 차트 뮤지엄이 있어서 여기에 내 앱의 헬름 차트에 대해서 릴리즈 관리를 하게 되고요. 배포를 할 때는 헬름으로 이걸 풀 받아서 쿠버네티스에 배포합니다. 그럼 그 이후로는 쿠버네티스가 마찬가지로 파드 생성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파드를 만들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받아요. 이렇게 컨테이너가 들어오면서 배포 자동화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좀 늘어났고 여기 이 부분들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툴들도 있습니다. 현재 아르고 CD를 제일 많이 쓰고 있지만 여러 툴들이 쿠버네티스 배포에 최적화되면서 꾸준히 개발되고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툴들의 기능으로 쿠버네티스의 배포를 더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컨테이너 배포에 대한 설명이었고 강의에서 진행될 내용은 개발한 앱을 도커로 빌드를 해서 퍼블릭 도커 허브에 이미지를 올려놓고요. 헬름을 사용해서 앱에 대한 헬름 차트도 만들고 퍼블릭 허브에 올려도 보고 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강의의 최종 파이프라인을 정리해보면 자바와 오픈JDK를 기반으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이클립스 툴로 개발을 할 거고요. 이 코드를 깃허브에 올려요. 그리고 젠킨스를 통해서 소스를 빌드를 하면서 그래들이 내 소스의 디펜던시 라이브러리들을 아파치 메이븐에서 다운로드를 하고 앱에 대한 배포 파일들이 만들어지면 도커로 이 배포 파일에 와르와 런타임을 같이 넣은 컨테이너를 만들어주고 도커 허브에 푸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헬름으로 내 앱에 대한 헬름 차트를 만들어서 아티팩트 허브를 통해 관리를 하고요. 쿠버네티스에 배포를 하게 되면 쿠버네티스가 파드를 생성하면서 도커 허브에서 컨테이너를 가져오게 되는 흐름이에요. 그럼 여기까지가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었고 마지막으로 배포 시 고려 요소론에 대한 설명인데 여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강의 제작에 들어가면서 좀 바뀔 수 있는 내용들이라 앞에서 설명드린 파이프라인을 만들면서 헬름 차트의 내용적인 부분에는 어떤 걸 고려해서 만들지에 대한 부분이고 헬름 사이트에서 제시해주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헬름을 현업에서 적용을 해보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어떤 구조로 구성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구현했던 내용들을 담으려고 하고요. 첫째로 배포 환경인데 헬름 차트는 하나지만 각각의 배포 환경에 따라 배포를 할 때 어떻게 관리를 해줄지에 대한 내용이고 둘째로 비슷한 맥락에서 한 차트에 비슷한 성격의 여러 앱들을 만들 때 스프링이나 통계 설정 그리고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들을 어떻게 분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헬름 차트를 배포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주로 사용되는 헬름 명령이나 쿠버네티스 리소스별로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되는지 이건 헬름 강의 때 배운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아래 배포 전략들에 대해서 헬름으로는 어떻게 구성을 해볼 수 있을지 다루려고 해요. 그럼 여기까지가 배포 시 고려 요소론에 대한 설명이었고 지금까지 컨테이너 배포에 대한 개념과 앞으로 진행할 연재 강의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다룰지 방향성을 설명드린 거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재 속도는 빠르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제 강의를 들어오셔도 되고 어느 정도 강의가 만들어질 때마다 전체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포에 대한 개념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강의를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